이번 영상은 조현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조현병 환자들이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조현병 환자들이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노인이나 성인들보다 청소년 혹은 20대, 30대 젊은 층에게 조현병이 더 빈번하게 발병하고 있다는 거죠.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환각과 망상이 있습니다. 환각은 헛것이 들리는 환청, 그리고 헛것이 보이는 환영, 누가 자기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환촉, 다른 사람들은 맡지 못하는 냄새가 자기에게만 풍기는 환치와 같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제게 상담받은 여성 중엔 어떤 남자가 자기 안에서 계속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젊은 남성은 특정 숫자가 자꾸만 자기 앞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여성은 자꾸만 자기 몸에서 이상한 악취가 난다고 했던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병은 이 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를 CCTV로 감시한다고 하면서 외출을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떤 남성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고 했고, 또 어떤 여성은 부모가 자기를 죽이려고 음식에 독을 탔다는 망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현병 증상은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료계에선 조현병의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그저 추측과 가설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게 찾아오는 조현병 환자들을 보면 가정환경에서 숱한 상처를 입은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로 정말 부러울 정도로 훌륭한 부모님 아래에서 사랑받고 자란 사람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환경이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조현병 환자 중엔 일란성 쌍둥이들도 있었는데요. 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의 형제나 자매는 정신적인 문제가 없이 정상이었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에도 정신질환을 가진 분이 없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 역시 유전적인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 중엔 학벌이 우수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엔 의대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현병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고요.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원인이 없는 현상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어떤 원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현병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수많은 조현병 사례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라는 3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20살에 해외로 유학을 갔던 그녀는 그곳에서 대학을 나와 취업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A씨는 아주 활동적인 성격이었고 혼자 유학을 가서도 당당하게 적응했습니다. 그러던 그녀는 해외 생활 10년 만에 어느 날 조현병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겐 유학 중에 사귀던 첫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10년 정도를 사귀다가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남친과 헤어진 후 그녀는 날마다 심하게 과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안에서 여러 사람이 말을 거는 것처럼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의 후유증 같아서 술도 끊어봤지만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리는 환청 증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 남친과의 이별 후유증인 것 같아서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남친이 그녀를 잘 챙겨줬으나 환청은 계속되었습니다. A씨는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졌고 순간적으로 얼굴 근육이 경직되면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표정이 확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천장을 향해 주저리 혼잣말을 하다가 실성한 듯이 울기도 했습니다. 해외 현지 병원에선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어봤으나 오히려 더 기운이 빠지면서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리상담을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녀를 괴롭히는 건 소화장애였습니다. 항상 뱃속에 가스가 가득 차서 임산부처럼 배가 불룩했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았고 구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치료를 시도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자 A씨는 아무래도 귀신이 씌인 것 같아서 해외에 거주하는 동양인 무속인들에게 찾아가 구술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서
늘 자기 안에서 여러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고 실성한 사람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펑펑 우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아픈 몸 때문에 직장도 다니지 못했고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동거하며 어린애처럼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A씨는 심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 한때는 마약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잠시 귀국을 했고 최면 치료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A씨는 20살에 유학을 가기 전까지도 너무나 활달했던 여성입니다. 큰 포부를 품고 유학을 떠나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잘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녀는 왜 이렇게 심각한 조현병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에게 그녀가 낙태시킨 4명의 태아 영혼이 모두 빙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A씨는 20대 초반 유학을 간 후 그곳에서 전 남자친구 B씨를 만나 10년간 사귀었습니다. B씨와의 사이에서 A씨는 4번의 임신을 했고 아기를 원치 않았던 B씨 때문에 그때마다 모두 낙태시켰습니다. 낙태시킨 4명의 태아는 모두 A씨의 몸 안에 영혼으로 빙의되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별한 후에 A씨는 날마다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A씨의 에너지가 약해지면서 그와 반대로 빙의된 4명의 태아령의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커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4명 낙태령의 에너지가 A씨의 심신을 지배하면서 여러 명의 말소리가 들리게 되었고 표정이 확확 바뀌고 수시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임산부처럼 항상 배가 불룩해서 늘 복통에 시달려왔던 겁니다. 제 채널의 영상들에서 항상 설명했었죠. 낙태당한 태아들은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파동의 존재로 계속 살아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증명한 입자와 파동의 동식성 때문이죠. 낙태당한 태아들은 엄마의 다른 자녀에게 빙의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런데 만약 엄마가 미혼으로 계속 살면서 다른 자녀를 낳지 않을 때는 그 엄마의 몸속에 계속 머물기도 합니다. 사례자 A씨가 그런 경우입니다. 태아들은 임신 상태에서 탯줄로 엄마의 몸과 연결되어 엄마의 감각기관을 공유합니다. 태아들이 아직 감각기관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의 감각기관을 10달 동안 공유하면서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태아들은 엄마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엄마의 귀로 세상을 듣고 또 엄마의 감정으로 세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에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감정만 느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낙태당하는 태아들은 엄마의 감각기관을 공유한 상태에서 좋은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신을 죽이려는 무서운 사람들을 경험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말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귀찮아하고 불필요한 존재로 느끼는 엄마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태아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약물이나 절단 등의 방법으로 낙태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통을 당한 낙태령들은 다른 사람의 몸에 빙의되어 계속해서 상대방의 감각기관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낙태령들은 낙태 직전까지도 주변의 소리와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낯선 냄새 등의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빙의된 후에도 수많은 자극들에 지극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빙의된 몸의 주인은 심체 감각을 낙태령과 공유한 상태에서 그 영혼의 예민함으로 인해 헛것이 보이거나 들리는 등 환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낙태령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몸의 주인은 망상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낙태령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초음파 촬영을 했던 기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CCTV로 자기를 감시하거나 촬영한다는 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성 약물로 낙태당한 기억 때문에 가족들이 자기 음식에 독을 탔다는 망상을 일으키기도 하죠. 일반인들은 조현병 환자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환각과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스트레스로 인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왜곡된 생각이라고 판단하죠.
그러나 환각과 망상이 아닙니다. 빙의된 그 영혼에겐 실제로 겪은 트라우마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은데도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린다면,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데도 어떤 이미지가 보인다면, 혹은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냄새가 계속 맡아진다면, 그러면서 자신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당신 안에서 환각과 망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임신 상태에서 엄마와 감각기관을 공유하다가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겪은 낙태령의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과 분리되어야만 당신은 환각과 망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례자 A씨는 자기가 낙태한 태아들이 빙의되어 조현병에 발병했는데요.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부모가 낙태한 태아령이 다른 자식에게 빙의되거나 혹은 조부모가 낙태한 태아령이 손주에게 빙의되어 조현병을 일으키는 사례가 훨씬 많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조현병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